마음속에 빈 세 장을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 안에 뭔가를 담게 된다. 이병률의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의 한 구절인데요. 어쩌면 9월이라는 계절은 뜨거웠던 여름이 떠나간 자리에 생긴 빈 세 장 같은 건 아닐까요? 텅 비어 허전한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무언가를 담을 수 있는 설레는 여백 말입니다. 올 여름은 정말 유난히도 뜨거웠었는데요. 밤새 뒤척이게 만들던 열대야와 갑작스럽게 쏟아지던 소나기 사이에서 몸도 마음도 조금은 지쳤던 것 같습니다. 8월을 건너왔지만 여전히 햇살은 뜨겁습니다. 낮 동안에는 여름의 열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아침 저녁 바람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지요. 저도 이 선선한 바람을 핑계 삼아 주말 내내 옷장 정리를 하면서 또 가볍게 러닝을 하면서 몸과 마음을 조금씩 환기시키고 있어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조금은 가벼워진 기분을 선물해 주곤 합니다. 지난 여름에 지친 기억들, 복잡했던 생각들은 훨훨 털어내고 그 자리에 설렘과 기대로 가득한 빈 세 장 하나를 들여놓는 겁니다. 아직은 그 안에 무엇이 담길지 알 수 없지만 분명 생각지도 못했던 멋진 무언가가 찾아와 기분 좋은 노래를 들려줄 것만 같습니다.
2달 만에 인사드려요. 안녕하세요. 루시입니다. 지금 들으신 곡은 히사이 시조의 썸머인데요. 9월의 시작에 썸머라는 제목의 곡이라 조금 의아하신가요? 지난 여름에 뜨거웠던 햇살, 눅눅했던 밤 공기, 그리고 그 안에서 웃고 땀 흘렸던 우리의 여름날들에게 그 모든 순간에 고마웠다고 이제는 안녕이라고 말하며 썸머 띄워드렸습니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여기는 루시의 별별 라디오입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는 우리 이웃들의 다채로운 사연을 전해드리는 별별 사연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사연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107이라는 번호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번호는 누군가에게는 꼭 필요한 그리고 아주 따뜻한 연결의 번호라고 합니다. 청각이나 언어 장애인 분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 바로 107 손말이음 센터인데요. 오늘은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중개사님이 직접 보내주신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07 손말이음 센터에서 일하는 중개사 양혜희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번호를 모르시지만 107은 청각 언어 장애인 분들을 위한 통신중개 서비스 번호입니다. 저희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언제든지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분들이 전화로 자유롭게 소통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분들이 수어 또는 문자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대신 전화로 전달해 드리고 상대방의 목소리는 다시 수어 또는 문자로 중개해 드립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를 실시간 통역하는 게 저희 중개사의 일입니다. 비장애인 분들도 국번 없이 107번으로 전화를 걸어 청각 언어장애인 지인과의 통화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비장애인과 연결이 되면 인사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각 언어 장애인분의 요청으로 대신 전화드렸습니다. 저는 107 손말이음센터 중개사 양혜희입니다. 지금부터 수어 또는 문자로 전하는 내용을 중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저는 청각 언어 장애인분의 목소리가 되어 드립니다. 딸이 엄마에게 전화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딸이 되어 묻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 사랑해요. 자식의 마음을 전하고 부모님의 대답을 다시 수어로 돌려드릴 때 저는 잠깐이지만 그들의 사랑과 관계 안에 함께 있게 됩니다. 특히 중개실에 전해 내려오는 잊을 수 없는 중개 사례가 있습니다. 어버이날 한 따님이 중개를 요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어머니의 마음 노래를 불러드리고 싶어요. 중개사는 수어로 전해받은 노래를 하나하나 음으로 옮겨 불러드렸습니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날 딸도 어머니도 중개사도 함께 울었습니다. 누군가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일, 이 일이 가진 큰 의미를 다시 느꼈던 날이었어요. 물론 늘 감동만 있는 건 아닙니다. 가족 간의 다툼,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주차 시비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상황에서도 저는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해야 합니다. 비장애인분이 화가 난 목소리로 말씀하시면 그 어조와 표정까지 수어로 정확하게 표현해야 하죠. 때론 힘들고 소진될 때도 있지만
누군가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자부심으로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안타까운 건 아직도 많은 분들이 107이라는 번호를 스팸 전화로 오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청각 장애인분의 요청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라는 말만 듣고도 바로 전화를 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107 번호를 이상한 번호로 생각하시니 다시 중계실 휴대폰으로 전화를 드려 107 손말이음센터를 설명드리면 그제서야 이상한 전화인 줄 알고 끊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7번도 119나 112처럼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번호입니다. 누군가가 절실하게 건 전화일 수 있습니다. 107번으로 전화가 오면 한 번만 꼭 받아주세요. 청각 언어 장애인분들이 비장애인과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그 통로. 저는 그 길목에서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보에의 선율이 기도가 되어 흐르는 음악이죠. 엔니오 모리꼬네의 가브리엘의 오보에 함께 들으셨습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대신 전한다는 건 단순히 말을 옮기는 일이 아니라 그 마음을, 그 감정을, 그 순간의 공기를 함께 전하는 일이겠지요. 중개사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연결 위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요. 우리 마음에 오래 남을 사연 보내주신 양혜희 중개사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부터는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코너 이름 별나게 챙겨요. 우리 몸과 마음입니다. 이 코너에서는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이웃 전문가들을 모시고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운 작은 지혜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만남으로
권혜진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라디오 스튜디오까지 오시기 어려워서 저희 라디오 팀이 직접 한의원을 찾아가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권혜진 선생님은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며 건강을 돌보실 뿐 아니라 우리 동네 한의사, 텃밭에서 찾은 보약, 직업은 어른, 취미는 그림책 등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시고 유튜브와 현장 강연으로도 많은 분들을 만나고 계신데요. 오늘은 여름을 보내고 허해진 몸을 어떻게 보살피면 좋을지 한의원 현장에서 나눈 생생한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길고 더웠죠? 땀도 많이 흘리고 입맛도 떨어져서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드셨을 텐데요. 오늘은 여름을 보내고 허해진 건강을 어떻게 보완하면 좋을지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올여름 정말 더웠죠. 이 더위에 한의원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권혜진 선생님은 유튜브에서 책 읽는 한의사로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생님, 여름이 끝나고 나면 몸이 유난히 무겁거나 쉽게 피로해진다는 분들이 많아요. 무더운 여름을 보낸 뒤 나타날 수 있는 대표적인 건강 문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여름은 오행의 목화토금수 중에서 화입니다. 더위에 너무 많은 땀을 흘리게 되죠. 그래서 전해질 불균형이 오기도 하고요. 기운이 빠집니다. 흔히 더위 먹었다라고 하는 증상 말입니다. 그래서 여름이 우리의 기와 진액 소모를 시켰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차가운 에어컨 밑에서 차가운 음료수 때문에 냉방병으로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냉방기에 장시간 노출로 호흡기에 문제가 생겨 장기침을 계속 하시는 분도 있고요. 감기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현대 문명으로 생긴 냉방병이죠. 여름이 아닌 다른 계절에도 차가운 음식을 즐기는 분들이 많지만 여름에는 차가운 것을 더 자주 찾게 되죠. 그러다 보면 소화기관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름은 우리의 비위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네. 한의학에서는 여름을 지낸 뒤에 기운이 떨어진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나요? 그리고 가을로 넘어갈 때 특히 조심해야 할 증상이나 질환이 있을까요? 더위로 인해 땀을 많이 흘리게 되고 기와 진액이 소모됩니다. 여름에 소모된 진액과 기운을 회복하지 못하면 가을에 건조한 기운이 쉽게 몸을 침입합니다. 그래서 폐와 관련된 기침, 기관지염 등 호흡기 질환 증상이 잘 나타나죠. 여름에 차가운 것을 먹어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비위의 기능을 가을에 보강하지 않으면 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물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빠졌을 때 이거 하나만이라도 챙겨 드세요 하는 한방차나 음식이 있을까요? 청취자분들이 집에서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이면 더 좋겠어요. 여름을 지낸 뒤 가을철로 넘어갈 때 따뜻한 음식으로 비위를 보하고 윤기 있는 음식으로 진액을 보강해서 폐의 건조를 막아야 합니다. 딱 좋은 한방차로는요, 대추차가 있고요. 대추는 비위를 보하고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거든요. 배 도라지 차도 있습니다. 배가 진액 보충을 하고 도라지가 폐 보호 작용을 해서 가을철 감기, 마른 기침에 특히 좋습니다. 은행 열매도 폐를 윤택하게 하고 천식 기침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만 많이 먹으면 독성이 있으니 하루에 5-6알 정도로 추천드립니다. 혹시 체질별로 회복 방법이 조금 다를까요? 예를 들면 더위에 약한 분과 습기에 약한 분이 다르게 관리해야 하는지 좀 궁금해요. 한의학에서는 사람마다 타고난 체질과 기후에 대한 민감성이 달라서 여름을 지낸 뒤 회복하는 방법도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더위에 약한 분은 더위로 잃어버린 기운과 진액 보충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좋고요. 습기에 약한 분은 특히 차가운 습으로 비위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니 비위를 보호하고 습을 없애는 것이 우선이겠죠. 가을이 되기 전에 동네 한의원에서 진료를 한번 보면 체질별로 더 상세히 진단을 받을 수 있겠죠. 네. 환절기에는 감기나 호흡기 질환도 슬슬 걱정이 되는데요.
한방적으로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환절기엔 기온 차이와 바람, 건조함이 호흡기를 자극해 감기나 기관지 질환이 쉽게 발생하죠. 한의학적으로는 이 시기에 몸의 면역력과 폐를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폐를 보호하는 음식을 먹고 폐를 윤기 있게 만들어주는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도라지 생강차, 대추차가 좋고요. 따로 생강차도 겨울을 대비해 몸을 따뜻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아 주니 자주 마시면 좋습니다. 따뜻한 차는 건조한 가을에 수분 공급도 되고 몸을 따뜻하게 해서 감기를 물리칠 수 있으니 뭐든 따뜻하게 마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름에 낮이 길고 밤이 짧아요. 또 열대야 때문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충분한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루에 7시간에서 8시간은 꼭 주무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 중에 난 이런 증상이 있는데 그냥 둬도 괜찮겠지? 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한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봐야 하는 신호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맞아요. 자주 겪는 작은 증상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커질 수 있죠. 주말에 푹 쉬어도 계속되는 피로감이 있다거나 갑작스럽게 체중 변화가 생기고 소화불량, 자주 배탈이 난다면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일 수 있으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만성적인 기침이나 가래도 심하지 않으면 병원에 가지 않으시는데요. 이 또한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여름을 이겨낸 우리 몸, 가을까지 건강하게 이어가려면 조금 더 챙겨주는 마음이 필요하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동네 한의사 권혜진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달은 한의사 선생님과 함께 여름을 보내고 허해진 몸을 어떻게 보살피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들려주신 건강 팁들, 청취자분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새로운 건강 코너, 별나게 챙겨요 우리 몸과 마음 어떠셨나요? 다음 달에는 심리 상담사 선생님을 모시고 마음 건강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모두 소중하니까요. 우리 함께 특별하게 건강 챙겨가면 좋겠습니다. 잔잔한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허회경이 부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가시 같은 말을 내뱉고 날씨 같은 인생을 탓하고 또 사랑 같은 말을 다시 내뱉는 것 사랑 같은 말을 내뱉고 작은 일에 웃음 져놓고선 또 상처 같은 말을 입에 담는 것 매일 이렇게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서러워 나 익숙한 듯이 살아가는 게 가끔은 너무 무서워 나 돌아오는 차 안에서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겨 정답을 찾아 헤매이다가 그렇게 눈을 감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잠에 드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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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 같은 말을 내뱉고 예쁜 말을 찾아 헤매고선 한숨 같은 것을 깊게 내뱉는 것 쓰러지듯이 침대에 누워
파주의 다양하고 알찬 행사 소식들을 전해드리는 별별 소식 시간인데요. 이번 달에는 파주에 굵직한 2개의 행사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열린 DMZ, 더 큰 평화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한 DMZ 오픈 페스티벌이 8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북부 DMZ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2005년부터 시작된 DMZ 오픈 페스티벌은 임진각 주변과 경기도 DMZ 일원에서 학술대회, 걷기, 마라톤, 자전거 대회, 전시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며 성장해 왔는데요. 닫혀있는 DMZ, 그리고 전문인과 일반인 모두에게 오픈된 세계인의 열린 축제라고 합니다. DMZ 평화 걷기, 평화 마라톤, 오픈 콘서트, 오픈 전시, 오픈 에코피스 포럼, 오픈 국제음악제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으니 몸소 체험해보시고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9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제19회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소식입니다. 한계를 넘어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주제로 파주 스타디움과 19개 경기장에서 19개의 정식 종목으로 경기가 치러질 이번 대회는 12일 10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식전 행사와 공식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하나 되어 스포츠를 통해 소통하며 함께 성장하는 연대와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경기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의 자세한 경기 일정과 정보는 파주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계속되는 무더위로 많이 지치셨을 텐데요. 청취자분들도 이번 한 달만큼은 나 자신을 온전히 돌보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근사한 보양식이 아니더라도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몸을 데우고, 거창한 계획이 아니더라도 잠시 산책하며 마음의 바람을 쐬어주는 것. 그런 작은 쉼표들이 모여 넉넉하고 풍요로운 9월을 만들어줄 거예요. 몸의 건강과 마음의 건강.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둘 중 하나 혹은 둘 모두를 놓치고 살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내 몸이 그동안 이런 신호를 보냈었구나. 내 마음이 이래서 힘들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지금이라도 알아차렸으면 된 거예요. 잘 쉬는 것도, 내 마음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때로는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작은 용기가 분명 더 단단한 우리를 만들어줄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던 여름의 날을 잘 보내주고 9월엔 새롭게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가득 채워보세요. 10월에 다시 찾아올게요. 저희 별별 라디오는 파주시 복합문화도서관 광탄도서관의 스튜디오에서 녹음되고 있으며 유튜브뿐만 아니라 유튜브 팟캐스트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제작의 디어교화TV, 녹음기술의 이혜범, 구성작가의 서윤경, 행사 소식의 정민영, 게스트의 권혜진, 사연 편집글의 양혜희, 진행의 루시 서윤경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0월에 만나요.